안녕하세요. 조현이 게임 작업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도구를 사용하면 이와 같은 텍스트 어드벤처를 코딩 없이 만드실 수 있으며 비선형, 즉 인터랙티브형 시나리오를 집필할 수 있고 게임에 사용되는 대화를 편하게 쓸 수 있으며 이 대화를 유니티로 임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도구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앞으로도 게임 제작에 도움이 되는 도구라면 꼭 게임 엔진이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twinary.org라는 사이트에서 트와인이라는 도구를 다운로드 받고 이 영상을 따라 바로 해보셔도 되고, 혹시나 지금 어디 이동 중이시라면 지금 미리 흐름을 그리고 이런 도구구나 하는 걸 봐두시고 집에 가서 또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곳은 트와인 도구를 받을 수 있는 트와이너리인데 이 트와인이라는 도구는 오픈소스이기도 하고 완전 무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합니다. 자, 이게 트와인을 실행시킨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하면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을 텐데 여기서 New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을 일단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이야기의 시작점이나 어떠한 대화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여기 써있는데 Untiled Passage, 즉 제목이 없는 패시지에 더블 클릭을 해서 에디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패시지라는 것은 어떤 대화가 표시되는 한 장면을 뜻합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제목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처음 부분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 뒷골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뒷골목에 대한 글을 여기다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장면에 대한 묘사를 살짝 썼습니다. 마치 게임에 도입부 왔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대괄호 2개로 새로운 장면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도 이미 선택지가 벌써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선택지의 제목이 되었는데 이 선택지의 제목을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화면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 선택지의 제목은 이것이 됩니다. 자, 빼기 부등호로 화살표 모양을 만들고 건물들이 아니라 건물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건물이라는 제목의 패시지를 에디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잠깐 닫고 이것을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시지 에디트에서 빌드 메뉴를 누르고 테스트 또는 플레이를 선택합니다. 일단 테스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썼던 글이 이렇게 뜨고 선택지가 이렇게 뜹니다. 이걸 눌러서 그 선택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눌러도 아무것도 써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쌍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건물을 살펴본다. 그럼 방금 전에 써놨던 텍스트가 출력이 되고 돌아간다. 뒷골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3개의 선택지가 만들어졌죠. 마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건물을 살펴본다. 그럼 건물을 살펴보고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사람들도 살펴볼 수 있고 거기에 지금 방금 전에 작성한 텍스트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눌러가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 각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3개의 패시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조금만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이후에 계속해서 대화나 아니면 이야기의 내용을 계속해서 쓰고 점점 넓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종류의 스토리 게임 또 선택지가 존재하는 스토리 게임의 시나리오를 이 트와인이라는 도구만으로 수십 개의 패시지 또는 수백 개의 패시지가 존재하는 시나리오를 쓰신 분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 다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작아집니다. 이제는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아졌죠.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이야기, 즉 쭉 써내려가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있는 이야기를 만들 때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자, 여기다가 조금 더 기능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어떠한 아이템을 입수하고 되돌아가면 다른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도 여기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예를 들어 수염을 기른 남성에게 말을 걸면 수염을 기른 남성이 열쇠를 준다 라는 식의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쓰고 이 s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변수를 만듭니다. 이 변수는 달러를 붙이는 게 일단은 기본입니다.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데 밑줄로 시작하는 변수는 이 박스 안에서만, 이 패시지 안에서만 통하는 변수이고 달러를 사용한 변수는 이 이야기 전체에서 통하는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썼던 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변수가 하나 추가된 게 보이죠?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의 내용을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현재 key1이라는 변수가 true로 세팅되어 있는 불린 변수다 라고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돌아가면 뒷골목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쇠가 존재하기 때문에 열쇠가 존재한다면 다른 방식의 반응이 나왔으면 하는 곳을 고칠 수 있겠죠? 자, 여기 돌아와서 일단 좀 지저분하니까 좀 닫고 건물 쪽에서 열쇠가 있으면 다른 이야기가 표시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키1은 불린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숫자다, 문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is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키1 is true 숫자였다면 예를 들어서 키1이 3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쓸 수 있겠죠. 지금은 키1은 애초에 불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괄호로 뒷문장을 묶습니다. 즉 열쇠가 있을 땐 이쪽을 표시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열쇠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땐 else문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괄호로 이 부분을 전체를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만들었습니다. 즉 이곳은 키1이 true일 때, 즉 키1을 가지고 있을 경우엔 이곳이 뜰 것이고 키를 안 가지고 있을 때는 else를 통해서 이쪽으로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를 누릅니다. 자, 건물을 살펴본다. 아, 이런 실수를 했네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보라색으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보면은 매크로의 퍼스트 밸류는 넘버 0인데 이것은 불린이어야만 한다. 제가 여기 수염 남성으로 넘어갔을 때 키를 갖다 불린으로 세팅을 하지만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린이라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즉 맨 처음에 키1이 없을 때 이곳으로 오게 되면은 이 키1이 숫자일 것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이게 불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건물을 살펴보다가 넘어가면 이제는 애초에 이 비교 문장에서 is true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키1을 불린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러가 나지 않게 되죠. 자, 그럼 돌아간다.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서 수염을 기른 남성에게 열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다시 골목길로 돌아오게 되고 건물을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이 있는 문장도 만들어냈죠. 자, 백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이러한 문장이 출력이 되고 선택지를 선택을 하고 선택지를 선택함에 따라서 어떤 아이템을 받고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수염 남성을 만났을 때 true로 세팅하는 것을 보았지만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toI는 미리 어떤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주는 타입의 스크립트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넣고 싶으면 숫자를 넣어도 되고 문자를 넣고 싶으면 문자를 넣어도 됩니다.
단지 이 변수를 만들 때는 여기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쓴 것처럼 한국어로 쓰면 안 되고요. 이 변수는 영어로 써주시길, 영어와 숫자로만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숫자를 통해서 이 숫자를 갖다가 어떤 변수 값에 넣는 것으로 어떤 아이템의 개수에 따라서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고 만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키1을 세팅을 1 이렇게 세팅하면 열쇠를 하나 가졌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러면은 이걸 true냐고 묻지 않고 열쇠가 하나보다 더 많으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열쇠가 없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사람을 만나고 수염을 기른 남성에게 말을 걸면 여기 이제 변수가 숫자 1로 세팅이 되었고, 돌아가서 건물들을 살펴보면 다른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숫자 1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고 이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변수의 불린 값이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숫자를 갖다 키우고 싶다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원래 키에다가 1을 더해서 집어넣는다, 즉 열쇠를 하나 늘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올 때마다 열쇠가 하나씩 늘어날 겁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숫자 1이 들어갔습니다. 돌아갈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만날 때마다 숫자가 늘어나질 않네요.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예, 변수 이름을 잘못 썼네요. 이런 실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수 이름을 키1이라고 써놓고서 제가 키에다가 1을 더하고 말았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1이 되었죠.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만나러 갈게요. 2가 됐습니다. 이 제대로 됐군요. 이렇게 틀리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 약간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변수를 넣고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변수에다가 계산을 하는 법도 익혀봤는데요. 자,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이건 지금 글로만 써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해서 게임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트와이는 게임을 제작하는 게임 제작 툴이라기보다는 어떤 게임의 스토리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게임의 스토리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툴로서 기능을 하고, 또 어떤 대화, 게임에 쓰일 수 있는 대화를 작성할 때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만, 이걸로 게임을 만들기는 조금 기능상에 약간의 제한이 있는 툴입니다. 그런 제한을 넘어 좀 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트와인도 여러모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게임 엔진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메모를 하는 데 쓴다, 또는 GP를 하는 데 쓴다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사파를 넣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림을 넣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그림 파일이 있는 곳을 링크하는 방식입니다. 꺽쇠를 이용해서 부등호죠. 여기서 아무 이미지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 자,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말이죠. 자, 방금 전에 복사했던 구글 이미지가 떴습니다. 물론 게임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주소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 겁니다. 물론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해서 가로를 열고 어떤 이미지, img, src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HTML 태그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HTML 태그도 일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먹습니다. with 작아졌죠. with height 이런 것도 다 먹고요. 자, 그리고 이 이미지 소스에 이 안에 들어갈 것들은 이렇게 인터넷상의 HTTPS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의 안에 있는 파일의 절대 경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쓰는 것은 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일의 절대 주소입니다. 너무 작게 나왔네요. 이걸 왜 내가 지우지 않았을까요? 너무 크게 나왔네요. 이렇게 모양새가 지금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해도 약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HTML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 트와인에서는 SCC, 스타일 시트 같은 거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 다른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절대근으로 사용하면은 제 컴퓨터에 어디에 있는지가 여기 이 파일에 포함이 돼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 파일을 다른 데 가져가면 동작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 자체를 여기다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이미지 파일 자체를 사용할 때는 우리는 베이스 64 코드를 하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베이스 64 코드는 이미지 파일의 내용을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이미지 투 베이스 64라는 식으로 검색을 하면요, 이미지를 베이스 64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이미지 파일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보여달라. 그럼 코드를 보여줍니다. 여기 img 태그에 쓸 수 있을 만한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보여줬죠. 이거 갖다가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엄청난 양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전체를 다 텍스트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글의 내용이 많아졌고 지저분해졌지만 그래도 표시는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파일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면 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일을 어떻게 다른 데로 가져갈 수가 있냐면요, 퍼블리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퍼블리시 투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고 뜨는데 여기 HTML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했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장이 된 HTML 파일을 열어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스토리가 HTML 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쓴 스토리를 게임처럼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외의 트와인 파일의 사용 방법을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 트와인 파일은 사실은 이것 자체로 이제 시나리오를 쓰거나 대화를 쓰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 파일을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냐면, 이 파일을 익스포트해서 유니티에서 대화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트와인의 익스포트에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 크레들이라는 기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유니티 에셋 스토어의 다이얼로그 시스템 포 유니티라는 기능이거든요. 이 각각은 기능이 다른데, 이것은 우리가 트와인에 작성한 걸 유니티 플레이에서도 똑같이 아까 HTML처럼 플레이 해줄 수 있게 해준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잘 기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쪽은 살짝 넘어가고요. 이 다이얼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됩니다만 할인을 가끔 합니다. 할인을 가끔 하는 에셋이니까, 이 에셋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에서 대화 기능을 편하게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에셋인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트와인에서 작성했던 대화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유료 에셋이니까 설명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설명에 보면은 내부적인 에디터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트와인도 임포트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트와인에서 쓴 스토리를 갖다가 임포트하는 방식은 아니고, 트와인에서 한 파일마다 어떤 캐릭터와의 대화 흐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갈래가 있는 트와인 파일을 만들고 이것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이얼로그 시스템이라는 에셋을 사용해서 게임 내 대화를 구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트와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트와인에 보면 여기 프리퍼런스하고 스토리 포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토리 포맷은 다양한 스토리 포맷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와인이라는 툴은 굉장히 어느 정도 제한된 용도를 가지고 있는 툴인데, 그 제한된 용도를 벗어나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포맷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다른 포맷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법하고는 조금 다른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대신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할로우라고 써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사용했던 기본 디폴트 포맷이고요. 이것을 갖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에 만들어진 것이 이 슈가쿠브나 챗북 같은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할로우 같은 경우에는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CSS 같은 것에 대해서 그닥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최소한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HTML이나 스타일 시트,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지원하는 것이 스노우맨. 그다음엔 그 좀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좀 명령어들이 많고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것이 슈가 큐브입니다. 챗북은 좀 더 긴, 무척 풍부한 시나리오를 쓰는데 더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 챗북은 제가 사용해보지 않아서 어떠한 개성인지 사실 정확하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스노우맨이나 슈가 큐브, 특히 요즘 슈가 큐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보다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할로우를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게임 스토리 쓸 때 좋은 저작 툴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임과 관련된 자잘한 툴들이 있으면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현이의 게임 작업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